피곤하다는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올 한 해 피로감에 시달리지 않는 활기찬 한 해가 돼야 할 텐데요. 피로감, 만성 피로, 피곤하다는 몸의 신호에 너무 무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보람의 병원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범조입니다. 네, 새해 처음 뵙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청취자들께도 새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해에도 또 건강 관련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습관처럼 나올 정도로 계속 우리 몸이 주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요즘처럼 좀 현대사회, 일도 많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몸이 하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 몸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좀 소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좀 적당히 쓰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참 피로에 너무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저도 자주 느끼죠. 예, 일이 많으신데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피로라는 증상처럼 막연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피로는 원인을 아는데 갑자기 무리를 했다거나 잠을 못 잤다거나 긴장을 했다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피로를 느끼시죠. 사실은 이제 피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정의가 참 애매한데요. 네. 근데 피로라는 뜻은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피로하다 그러면 남이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피로한 게 맞고 네. 일시적으로 피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시험 보려고 하루 밤새고 나면 다음날 피로가 몰려올 수도 있죠. 프로젝트를 마치려고 하루 밤을 샜거나 네. 또는 육체적으로 갑자기 올해는 내가 근육을 엄청나게 늘려봐야지 하고 엄청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다음날 소진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는 피로는 원인을 아는 경우라면 매우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감, 그러니까 만성적인 증상이라는 생각인데요.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도 진단 기준이 정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정의는 있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잘 못 먹었나 보다 또는 잘 못 쉬었나 보다라고 하면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푹 한번 자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피로한 상태를 되돌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6개월 이상. 예, 그러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붙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6개월까지 기다리지 않죠. 한 달 정도만 좀 피곤해도 바로 병원에 오시죠. 피로감, 피로, 만성 피로 증후군. 이게 각각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일까요? 사실 피로와 피로감은 같은 단어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피로라는 게 주관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피로감, 내가 피로를 느낀다. 여기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만성 피로로 넘어가면 좀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걸 뜻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더 오래되고 되돌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피로감 이런 거를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거죠. 예. 근데 피로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려니 하고 견디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요. 피곤한 걸로 무슨 병원을 가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요즘 방송이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약간만 증상이 있어도 사실은 이게 어떤 병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좀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암으로 가더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예. 많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견디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피곤해도 병원에 바로바로 옵니다. 내가 많이들 혹시 오시는군요. 병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요. 피곤한 걸로 무슨 병원을 가냐고 말씀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오시고 견딘다기보다는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수 있죠. 당장 저 같아도 어젯밤에 조금 못 자서 새벽에 깼는데 다시 잠을 못 자고 텔레비전 보다 날을 새면 낮에 피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다시
원만한 수면 사이클로 되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지만 네.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유를 한번 다른 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피로 증상으로 병원에 올 정도면 좀 심한 단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정말로 피로감 때문에 병원에 왔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병원까지 오겠느냐. 근데 참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피곤한데도 제가 보기에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조금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꼭 병을 진단받고 싶은 분들이 좀 오십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올 정도인 심한 피로인 사람들은 오히려 우습게도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주 심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걱정이 더 많은 분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오셔야 될 분은 또 안 오시는 경우도 있군요. 안 온다기보다 못 오죠. 예. 너무 피곤해서. 근데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몸으로 반응하는 증상들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표현들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저한테 오는 분들이 보통 중년 이후에 뭐 젊은 분들도 가끔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1번이 피로하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처럼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또는 잠이 잘 안 오거나 중간에 자꾸 깬다. 예. 또는 머리가 아픈데 막 심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늘 아프다. 아니면 좀 정신이 드는 낮 시간에도 좀 어지럽고 핑 돈다. 네. 입맛이 없다. 또는 여기저기 근육이 아프다.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가도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를 한 다음에 정상이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은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요. 근데 만성피로증후군도 쉬면 회복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만성피로증후군 단계까지 온다면 6개월 동안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냥 좀 쉬어서는 되돌리긴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원인이 되는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만성피로증후군은 피곤함이 오래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네. 사실은 정말로 이 사람을 피로할 만하게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는지, 그래서 병적으로 피로한 원인이 있는지를 찾는 것도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피곤해하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피곤해할 수가 있고, 네. 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도 몸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정신질환으로도 가장 흔한 게 이제 우울감이죠. 우울감. 우울, 불안이 심한 경우에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의욕이 없고 이런 걸 피로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진단이 가능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감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정말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자도 졸리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두통까지 더하다는 그 말도 합니다. 잠과 관련한 부분들도 만성피로증후군에 해당이 됩니까? 보통은 건전한 생활 습관을 얘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얘기가 수면 위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수면 위생의 핵심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자신만의 사이클을 일정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이유로 한번 흐트러진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낮 시간에 굉장한 피로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자도 나는 졸리고 피곤하고 두통도 있다 그러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수면 무호흡증. 네, 본인은 잘 때는 깨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본인이 어떻게 자는지 모르지만 예.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본인은 잠을 잤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 굉장히 졸립니다. 사실은 못 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수면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잠과 관련한 부분들이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지, 그러니까 뭐 술, 담배를 즐기는 뚱뚱한 남자들이 예전보다 심하게 코를 골고 낮에 졸리다라고 하면 혹시 이게 원인이 아닌지 한번 감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피로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기간이 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로감 때문에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하나 둘씩 못하기 시작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곤하다는 말 입에 달고 하면서 그냥 원래 일 잘 해나가는 사람은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도. 네. 근데 슬슬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다 손 놔버리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겠죠. 네. 나타나는 증상들도 무척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피로감이나 집중력,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의심되면 해당되는 과의 전문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게 병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지는 않으니까 검사 좀 해보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은 쉬어도 또는 약을 먹어도 이런 것들이 되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병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 있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한 번 정도는 병적인 걸 의심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폐경 후 여성이라거나 장년층의 남성들에게서 좀 피로하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접근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아서 수면에 장애가 생겼는데 이걸 방치하고 계속 쭉 가져가면 늘 피곤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질환과 또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어떤가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피로감을 더 호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령일수록 더 피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기본값이 좀 적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데 충전되는 양이 예전처럼 풀 파워로는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늘 좀 바닥나기 쉬운 상태일 거고요. 네.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이거 사실은요. 예.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게 어떤 모 회사의 약품 광고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간에 좀 문제가 있나요? 병원에 제 외래로 들어가면서 그냥 자긴 간 때문에 피곤한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간 때문에 피곤하기보다는 간이 정말로 안 좋아져서 피로감을 느낄 때는 간 세포의 70% 이상이 기능을 못할 때부터 나타난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내가 지금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한가라고 의심한다면 대개는 아닐 겁니다. 네. 부신피질 호르몬이 만성 피로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부신피질 호르몬이 하는 작용이 이 작용이 좀 억제가 되었을 때 예. 그래서 부신에 문제가 생겨서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들을 했는데 멀쩡하다. 근데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또 해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자율신경의 문제는 어떨까요? 자율신경은요, 뚜렷하게 자율신경 때문에 피로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확립된 검사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냐면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거 사실은 이게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명확하게 원인을 못 찾았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스트레스는 주된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일시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번에 피곤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몸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스트레스에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결국은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일 수도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요인일 가능성이 많죠. 네.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인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라고 콕 집어서 1대1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마다 다른데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은 기운이 없고 뭐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뭐 늘어든다거나
이유 없이 체중 변화가 좀 심해지면서 사람이 좀 늘어지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끝에 가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다양하지만 그게 원인에 따라서 매치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내과적인 질환들 때문이 아닐까도 챙겨봐야 되지만 정신적인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로가 쌓이면 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은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순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울해서 피로한 건지 피로감이 오래돼서 우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악순환을 돌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울해서 피로감이 다시 피로감 때문에 우울감이 더 강해지는 악순환을 돌고 있다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를 개입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다른 놈이 따라오겠죠. 네.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약 30% 정도밖에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문제를 찾았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을 맞춰줘서 되돌릴 수 있으면 치료가 되겠지만 사실은 70% 정도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우울감 또는 신체적으로 좀 축 늘어지는 느낌 또는 통증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증상을 좀 대처하기 위한 약물 요법을 써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내 몸 상태 자체를 좀 올려줘야 되니까 결국은 생활 습관으로 가는 거죠. 좋은 얘기죠. 뭐 30분 이상, 일주일에 30분 이상 3번 운동해라. 또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음주도 좀 자제하는 게 좋다. 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수면 위생을 좀 잘 실천하면서 담배를 피는 분이라면 담배도 피지 말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기간이 3개월 이상 쭉 지속이 돼줬을 때 내 몸도 조금씩 변해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잠깐씩 조는 걸 넘어서 아예 잠이 든다는 건데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깨는 게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만성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낮에 졸리다. 그러면 저희가 또 원인을 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줄 수는 있는데 드문 경우지만 기면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냥 항상 졸린 상태 또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밤에 잠을 충분히 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뇌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서 잠이 얇게 깨있는 상태로 밤을 샜다라고 한다면 낮에 졸릴 수가 있죠. 우리가 날밤을 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원인을 좀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 D와 유산균을 좀 챙겨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면 교과서에 실렸겠죠. 비타민 D나 유산균이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있는데 그거를 부족한 사람을 채워줬을 때 피로감까지도 해소가 된다라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네. 피로감이 좀 심할수록 멀리하게 되는 게 운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역시 필요한 거겠죠.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그러니까 피로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가능한 치료.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근거가 확실하게 확립돼 있는 치료 방법은 결국 운동밖에 없답니다. 운동. 특히나 뭐 강도 높은 운동 또는 강도가 좀 낮더라도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피로감이 회복되고 우울감이 회복된다는 연구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스스로도 걱정이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무래도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혈압은 얼마 이상부터 혈압을 재봤는데 여러 번 재도 얼마 이상이 나오면 고혈압이라고 한다. 또는 당뇨도 혈액을 좀 채취해서 농도를 해봤더니 얼마 이상이 자꾸 나오니까 당뇨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놨지만 피로는 불행히도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지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의사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병적이라 느끼면 병원 오시면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피로감을 느꼈는가. 그래서 네. 뭐 너무너무 피곤해서 대답할 기운도 없다를 예를 들면 5점이라고 하고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럼 1점이라고 한다면 3점 이상부터는 조금 피곤한 상태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